일부의 내용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댓글창의 링크를 통해 일부의 내용을 시청해주세요. 또는 채널에서 일부를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연숙은 국정원으로 인계되었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리연숙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국정원 조사관 강기철이 앉아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름, 리현숙이네다. 생년월일, 1968년 4월 12일입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강기철은 서류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리연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직책을 말하십시오. 조선중앙텔레비전 메인 앵커였습니다. 강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 얼굴이 증명입니다. 북한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알 것입니다. 리연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기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확실히 그녀의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북한 방송 분석 자료에서 여러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심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강기철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리연숙은 잠시 침묵했지요. 이 질문을 예상했지만 답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강기철이 펜을 들었습니다. 리연숙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타인의 문장이 아닌 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탈북의 이유입니까? 당신 같은 특권층이? 강기철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리연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특권은 감옥을 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전히 감옥입니다. 조사는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리연숙는 같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강기철은 끊임없이 질문했지요. 가족관계, 지인들, 북한 내부 정보, 탈북 경로, 모든 것이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술에 모순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기철이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탈북 날짜와 중국 입국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리연숙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브로커의 집에서 사흘을 숨어 있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로커의 이름은? 모릅니다. 가명만 들었습니다. 강기철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요. 심리검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가가 리연숙의 정신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적응 능력, 진실성 여부, 모든 것이 수치로 평가되었지요. 북한에 돌아가고 싶습니까? 심리학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이 그립지 않습니까? 가족이 없습니다. 친구는요? 리연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낯설었지요. 북한에서 그녀에게 친구는 없었습니다. 동료는 있었지만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없습니다. 심리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리연숙은 작은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좁았지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만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또박또박 뉴스를 읽었지요. 하지만 북한의 방송과는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있었고 표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리연숙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광고가 나왔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지요. 밝고 경쾌한 음악이었습니다. 리연숙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짧은 미소였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3주째 강기철이 마지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리연숙 씨, 그는 처음으로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리연숙는 고개를 들었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강기철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온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연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준비된 답변만 했습니다. 자유, 인권, 체제에 대한 회의. 모두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지요. 진짜 이유는 더 단순하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러 왔습니다. 강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훈아 씨의 콘서트를 가고 싶었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리연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한 번도 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요. 강기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가족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요. 하지만 노래 때문이라는 대답은 처음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강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리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강기철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의심이 조금씩 거쳐가고 있었지요. 너무 인간적인 이유였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철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주주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당신의 신분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보호 대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리연숙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보호시설에서 일반 거주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가진 자신만의 공간이었지요. 강기철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적응 잘하십시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리연숙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기철은 돌아서다가 멈췄지요. 참, 리연숙 씨. 예, 콘서트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적응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리연숙은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지요. 서울의 거리가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리연숙은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탈북 이후 처음으로 맞는 봄이었습니다. 리연숙은 적응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나만의 삶을 배워갔지요. 나만의 말도 이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리연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북한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가볍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사에는 위계가 있었고 형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그녀를 보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페 직원은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지요.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리연숙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리연숙은 메뉴판을 바라보았지요.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저기,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커피를 받아든 리연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컵을 손으로 감싸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들 중 하나구나. 그날 저녁 리연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적응 교육에서 배운 대로 인터넷을 열었지요.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나훈아 콘서트.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연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녀는 하나씩 클릭하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나훈아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 5월 15일. 한 달 후였습니다. 리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예매 페이지로 들어갔지요.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리연숙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리연숙은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5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긴장되었지요.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콘서트 당일 리연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리연숙은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지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리연숙은 입구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모두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티켓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연장은 컸습니다. 수천 개의 좌석이 무대를 향해 있었지요. 리연숙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중간쯤 되는 자리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연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요. 그리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대 위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나훈아였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지요. 리연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였지요. 리연숙이 수백 번 상상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내 사랑도 가고 리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계속해서 흘렀지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 희망.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리연숙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를 들었지요. 한 소절 한 소절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물방아 도는 연못가에 쑥부쟁이 피어 있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리연숙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입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그녀도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음정도 정확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해서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콘서트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리연숙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래를 귀 기울여 들었지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리연숙도 일어섰지요. 그녀의 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훈아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연숙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지요. 공연장을 나서며 리연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진짜 자유는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리연숙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후 리연숙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탈북자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지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 직원이 반겼습니다. 리연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리연숙은 더 이상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앵커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목소리도 아니었지요. 그녀는 이제 리연숙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작은 선택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연숙은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월이 가면 내 사랑도 가고. 목소리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리연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적응은 쉽지 않을 것이고 외로움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리연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차소리, 음악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에게, 혹은 그녀를 여기까지 이끈 모든 순간들에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리연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배울까?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그녀의 귀 속에 노래가 흘렀습니다. 나훈아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지요. 세월이 가면. 리연숙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월은 진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시간이었지요. 창밖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리연숙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